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화 회계사입니다. 감정평가사 회계학을 제가 여기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제목이 바이블 감정평가사 회계학인데 사실 책을 지금 제가 이미 갖고 있는 파일을 갖다가 출판사에 넘겼는데 제목은 현재로서는 바이블 돼 있지만은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일 없으면 아마 책 제목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이블 붙여놓은 것이고, 제 소개를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쓴 것이죠. 한 2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말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겠죠. 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거를 진행하는 이제 어떤 일종의 홍보 영상이 될 텐데, 먼저 프로필이 궁금하실 텐데, 저도 여기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처음 강의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첫 강의가 가장 긴장이라보다는 이제 가장 낯설죠. 일단 오자마자 지금 1분 만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이런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장소 모든 게 다 낯설어요. 어쨌든 5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운전을 하다가 왔는데 굉장히 지금 낯선 곳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썼다. 한 40권인데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관심 없겠지만 책을 한 10권 정도 쓸 겁니다. 일단 감정평가사 쪽에서 한 4권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든 1, 2, 3월인데 회계사 중에 1, 2, 3월 동안에 책을 지금 4권을 썼고, 그 다음에 하여튼 한두 달 내로 또 2권을 더 써야 돼서 하여튼 10권 정도 쓸 것 같고, 거기까지 하면은 아마 50권이 되겠네. 하여튼 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일단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여기부터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제 뻘소리였고,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나오겠죠.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미 정해져 있지만은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문 강의가 있고, 오전에 3시간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날짜까지 나오진 않았죠.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거는 저의 스케줄에 맞춰서 할 건데, 다만 이제 월은 확정이 된 겁니다. 원가 관리를 먼저 하고 재무회계를 그 다음에 하는데, 원가 관리가 더 쉽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겁니다. 어차피 둘 다 뭐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부터 많이 하지만은 원가 관리부터 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 요거부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를 포기하게 돼. 야, 정말 회계 지랄 맞기 어렵구나 이러면서 거의 한 3명 중에 또는 4명 중에 1명은 공부하다가 포기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나마 좀 쉬운 부담이 없는 원가 관리. 왜 부담이 없냐? 일단 얘는요, 문제가 10문제고요. 이건 이제 30문제가 나와요. 아무래도 아까 말했지만 더 쉽다. 그리고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뭔가 좀 부담이 없구나. 그리고 뭐부터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가 관리부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7, 8월에 재무회계에서 여기 이제 본 게임이겠죠. 야, 그러면은 이건 뭔데? 입문 강의는? 이거 흔히 회계 원리가 하는데, 회계 원리도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여기도 있잖아. 요거는 요놈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재무회계, 어려운 재무회계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우리가 흔히 중급회계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회계 기초고, 요것이 업그레이드 판이고. 야, 그럼 여기 시험에 안 나오냐?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야, 시험에 안 나오면 왜 강의하는데? 뭘 알아야 공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도 ABCD를 알아야 영어 공부하듯이 그것도 회계 기본을 닦아놔야 여기서 가서 이제 할 건데, 시험은 어쨌든 여기서 99%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나온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 회계를 난 들었어. 그럼 당연히 필요 없는 거지. 회계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필요한 강의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딱 기본 형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겠어요? 또 요약 강의들, 문제풀이 강의들입니다. 다른 선생님하고 커리큘럼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놈에 대한 어떤 축소판인데 40% 정도 진행이 되겠죠. 전체 비중의 한 40% 정도. 그래서 요약 강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하는 강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이렇게 겨울이라 해야 되나 가을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겨울이겠죠. 제가 태어난 요 겨울 때, 이때 18회이고요. 시간은 이제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8시간, 이거 몇 시간이야? 36시간, 54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 기준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최종 정리반은 2월이고요. 그리고 특강은 사실 다 적은 건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특강 2개만 적어놨어요. 말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OX 특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문제가 또 은근히 나오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최근 추세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어려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감정평가사 응시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
제가 2, 3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사이에 한 3배가 됐더라고요. 반가운 일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빡시겠지만은 어쨌든 반가운 일이고 저로서는 세무사 기출문제 특강한다. 왜냐면 시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이유는 응시생이 늘어나서. 네, 그것도 특강이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더 이거 말고도 많은 특강들이 시시각각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출제 문제수 보시면 아까 말했지만 30문제입니다. 30문제고 어떤 해를 봐도 30문제 아닌 적이 없죠. 그 다음 원가관리는 10문제입니다. 특징적인 거는 원가관리는 말문제가 계속 안 나오다가 이때 좀 나오고 있다. 물론 뭐 그냥 기본적인 말문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대비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역시 말문제는 재무회계가 메인이 되겠구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했었죠. 보세요. 이런 문제가 막 줄고 있잖아. 세 문제. 이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세 문제 나오고. 계산이 늘면 문제가 뭡니까?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이 문제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줄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응시인을 늘면은요, 제가 출제위원이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론 문제를 예전에 비해서 적게 낼 거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난이도가 확 올라가면서 걸릴 수가 있잖아요. 제일 궁금한 게 이거겠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가르칠 건데, 어떻게 가르칠 건데, 뭐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다 뭐 공통적이니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게 하는 얘기일 텐데 앞부분들은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사실 여긴 안 썼지만은 쉽게 가르친다. 근데 그거는 제가 쉽게 가르쳤으면은 뭐 아무도 뭐 이해 못 하잖아. 그래 뭐 다 그렇게 가르친다 말 하겠지. 근데 저는 정말 쉽게 가르칩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 여기다가 쓰기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너무나 좀 두루뭉실해서 안 썼고, 그 다음 특징은요, 출제들은 모든 유형을 설명한다 해서 이제 케이스 회계학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뭐 예제가 딱 있다. 그 일반적인 책은 어떻게 됩니까? 뭐 다음을 분개하시오. 또는 뭐 질문 1개 또는 2개. 근데 제 책은요, 하나의 예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구성시켰습니다. 좀 심한 거는 뭐 질문이 10개, 8개, 뭐 9개, 10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빡쇼 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책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렇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문제로 다 구성시켰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회계 공부를 안 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여튼 회계 처리 말고 그림을 통해서 푼다. 거의 뭐 95% 이상은 다 그렇습니다. 100%까지는 아니고요. 95% 이상은 회계 처리 한 줄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 재무회계가 30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재무회계 얘기인데 어차피 원가 관리는 회계 처리랑 관련 없으니까 이 재무회계 쪽에 30문제 나온다고 치면은 거기서 뭐 2문제? 한두 문제 정도 빼고는 다 이제 회계 처리 한 줄 없이 풀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는 굉장히 구닥다리 방식이죠. 그래서 물론 참고로 회계 처리도 수업 시간에 하긴 하겠지만은 그거 없이 다 그림 그려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책이 당연히 뭐 수험서기 때문에 알아서 출제가 안 되는 거는 다 제껴놨겠지만은 그래도 또 다른 책에 다 있는데 제 책에 또 없으면 안 되잖아. 뭐 그런 것들은 어쨌든 뭐 집어는 놨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은. 하지만 그 와중에 출제가 안 되는 거는 다 과감하게 다 제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강의다라는 거. 항상 얘기할 거예요. 이건 출제가 된다 안 된다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이론 정리하고,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 말하는 거죠. 4번 쪽은 이제 문제풀이 쪽입니다. 문풀이를 하죠. 문풀 쪽, 문제풀이 강의 쪽에서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핵심 이론을 정리한다. 아무리 문제풀이지만은 바로 문제만 풀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정리를 하고, 테마별 문제 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하면서 딱딱딱딱 구분을 하고 그 유형별로 난이도가 다 있어요. 40점용, 60점용, 80점용 이렇게 해서 책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A, B, C 뭐 이렇게 뭐 별표 1개, 2개, 3개인데 더 자극적으로 40점 이상 목표다. 요거 60점 이상 목표다. 80점 이상 고득점 목표다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난이도별로 다 문제풀이 책을 다 구성을 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다 PPT로 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감정평가에서 단계 있을 때는 PPT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다 싸그리 다 PPT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때부터 모든 강의 다 PPT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PPT로 하니까 더 온라인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오프라인 강의 다 진행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PPT로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해서 훨씬 더 집중력이 좋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것이고,
그다음 뭐 6번부터는 뭐 그냥 뻔한 얘기죠. 그렇죠? 제가 써놓은 거지만 다 뻔한 얘기지. 잘 이해시켜드리겠다. 암기 안 하고. 사실 뭐 제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말한 그 가장 큰 특징, 일본에 썼던 케이스 회계학이 뭔데 유형별로 뭐 한다며 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하나의 뭐 예시죠. 이게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나 이게. 아무튼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제 가지고 아까 말했죠. 질문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지금 2페이지 거쳐서 쫙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질문이 8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상황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를 다 구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케이스 회계학이라는 것이고 요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토픽을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으로 뭐 푼다며. 그럼 이제 어떤 예제가 있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회계처, 이런 게 이제 회계처입니다. 뭐 차변, 대변 끊어가지고 뭐 숫자 계산하고 하는 게 회계처인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도 언급은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문제, 시험장 가서는 다 이렇게 그림으로 다 풀어드릴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다른 강사들도 그렇게 하는 강사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뭡니까? 거의 모든 거 다, 싹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싹 다. 그런 거,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뭐 한두 개 정도 주제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싹 다 그림 그려서 굉장히 뭔가 쉽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회계학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다 못 풀어요. 100% 못 풉니다. 수석하는 자들도 다 못 풀어. 어차피 40문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문제를 푸느냐가 관건인데 그 많은 문제를 풀려면 빠르게 풀어야 돼. 그 회계학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꼼꼼하게 공부한 사람 다 필요 없어.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냐 그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다 그림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회계학 제가 다 알려드리겠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60%의 지금 꽈랑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죠, 그렇죠? 모든 과목 통틀어서 항상 회계학이 압도적인 1위예요, 꽈랑률은.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어려워져서 예전에는 뭐 40%, 뭐 30몇 프로 꽈랑률이 이랬지만은 지금은 60%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향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꽈랑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어도 제 강의를 1년 동안 들었다 하면은 절대 절대라고 하면 또 너무 거짓말 같고 사자 같으니까 절대는 아니고 진짜 꽈락 나오면은 공부 진짜 안 한 거예요. 제 수업 듣고. 그러니까 꽈락 안 나오게 그 정도는 확실히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 그리고 뭐 고득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어디에서 강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기적에서 강의를 많이 하죠, 사실은. 그래서 강의를 한 70% 하고 본업을 한 30%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하는 쪽에서 그 재물 손해사정사라고 있어요. 물론 우리보다 훨씬 쉬운 시험이지. 훨씬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쉬운 시험인데 거기는 특징이 2차 시험이에요, 회계학이. 뭐 그렇다 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제가 거기서 2015년인가 강의를 시작했어요. 2015년. 그쵸,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 회계학 꽈락만 넣으면 다 합격을 했어요. 2차 시험에서. 합격자의 평균 회계학 점수가 40점 초반이었죠. 그리고 제가 등장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회계학이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회계학이 전략 과목이 됐습니다. 80점 이상자, 70점 이상자, 90점 이상자 엄청 많아요. 합격수기 보시면. 그래서 70점 맞았다 하면은 이제 뭐 명함도 못 내밀어. 합격수기 쓰지도 못해. 민망해서. 그 정도가 있고 실제로도 그 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회계학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아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4가지 2차 시험이 있는데 과목이 4개인데 회계학의 점수가 평균 제일 높았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는 점유율이 제가 90%이기 때문에 다 제 강의만 듣거든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뭐 예시를 든 거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황하지 마시고 제 수업 듣고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해서 다 고득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